이제 여당 얘기 먼저 할 음.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5인 체제로. 저 김보미 후보까지 이제 일요일에 전국 자치, 분권, 민주 지도자회 KDLC 그 정견 발표장에서 아주 이제 혜성과 같이 아니 민주당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나 그래서 이름이 김보미. 김보미 이 후보까지 해서 5명 오자 구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해서 이제 이 오자 구도가 확정이 된 건데요.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조건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서 그 대목이 제일 새로웠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 뭐 자기 정치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사심 없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한 거 보니까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되면. 본인 스스로를 플랫폼으로 규정을 네. 하면서 이제 대선 후보들을 띄우는 역할을 본인은 하겠다.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사회 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정청래 대표 그동안에 지난 1년간 일종의 자기 정치하느라고 계속 엇박자를 냈다. 근데 이 비판을 굉장히 크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공천권 갖는 당대표가 되면 누구나 다 이제 대선 주자로서 외부에서 볼 거고 그걸 의식하면 어쨌든 이제 자기 정치를 더 크게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와 다르다. 그러니까 다분히 저는 뭐 김인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겨냥한 네. 이제 그런 그 선언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당대표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제 정치적 꿈이 없어진다. 당대표를 대선 출마 이용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당대표 안 되면 그럼 나는 대선 출마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본인 스스로 본인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아니 김치국 떡국 사람은 네, 생각도 안 네.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맞냐. 아무도 나한테 대선 후보라고 얘기 안 하는데 내 스스로 뭐 대선 출마하겠다 이러면은 그게 맞냐 뭐 이런 인식도 얼핏 비춰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아직도 대통령 임기가 4년이나 남았는데 네. 그리고 이번 당대표 임기가 2028년입니다. 네. 2년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당대표 임기에 말에 가서 대선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벌써부터 대선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메시지가 고갈된 거 아닌가 별로 그런 의미 생각까지 없는 얘기를 들어요. 가지고 네. 자기 진정성을 거기다 이제 뭐 실어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오히려 주변에서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반응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어제 출마 선언문에 본인이 이제 직접 쓴 모양이던데 그래서 오타도 있고 덧컷 유세단의 쌍시옷 받침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2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당대표직을 대선 출마에 활용하지 않겠다. 2번이나 강조했는데 그 대목 어떻게 보니까 뭐 사실 당대표하고나 여당 대표가 대통령 꿈꾸는 게 차기 대선 주자로 뭐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정하는 게 나쁜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뭐 과거에 실예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표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 되셨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연임 이후에 대통령 되셨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잘못 고른 선택 아니냐 그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전현직 대통령들을 다 비판하려는 의도가 저희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도 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죠. 대표하고 다 예. 대통령 했어요.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만 네. 뭐 서울시장 하다가 된 거고 원래 네. 다 당대표 한 번씩은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대선 주자로 어느 정도 본인이 지지율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감동이라도 있을 텐데 누가 봐도 정청래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보지 않거든요. 네. 스스로도 그렇게 보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막 내요. 그러다가 후보를 1%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막 사퇴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진보 진영에 단일화에 협조했다라고 또 네. 수표를 내밀어요. 네, 돈 좀 네. 달라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그 생색내기용을 좀 비싸게 지금 본인을 과대 포장해서 팔고 있는 것도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이게 약간 그 소극적인 방식에 의한 자기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대표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더 잘할 테니까 권한 주세요. 이게 적극적인 방식이 맞는 거지. 아, 저는요 탈당한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뭐 대통령 할 생각도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과 저를- 달라요. 네, 이거잖아요.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로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 증명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는 뭐 당적 이탈 말씀하시니까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의 당적은 소나무당 아마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검찰 독재에 맞서서 본인 던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의 부담을 주기 싫어서 뭐 과거에 장경태 의원 질질질 끌다가 탈당했잖아요. 송영길 후보는 그게 아니라 문제 터지자마자 네. 아, 나 그냥 당의 부담 안 네. 준다. 그러고서 나갔다가 소나무당에서 돌아오신 분을 갖다가 탈당했으니까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김민석 후보 이야기는 뭐 후단협 얘기하는 거는 뭐 이야기를 강론으로 할 필요 없이 그분이 18년을 정치를 쉬었어요. 그리고 후단협이 아니었습니다. 또 김민석 의원은 그렇죠. 탈당을 했으니까 네. 후단협 이제 당내에서 뭐 어때 추미애 뭐 음. 이낙연 뭐 등등 맞나요? 아마 아니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랬던 노무현 것 대통령 같은데. 때 그 정몽준 씨한테 갔던 이제 그거를 네. 갖다가 문제 삼으려고 자꾸 하는 건데 네. 저는 그 강론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진 음. 않아요. 이미 다 뭐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도 다 써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18년간 정치를 쉬었으면 정치적 책임 다 했다고 보고 오히려 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유독 본인의 장점이 탈당 안 한 거, 그리고 대통령 안 할 거, 네. 이걸 자랑 삼는 사람한테 무슨 비전을 가지고서 당대표를 시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한마디 말로써 네. 정청래 후보는 배지달 자격조차 저는 상실했다. 저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정청래 의원까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이제 주요 후보가 이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세 후보잖아요. 세 후보가 분주하게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어제 이슈 전파사에도 출연을 했고요. 또 오늘 오전에도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했고, 정청래 의원도 어제 이제 새날 TV, 오늘 아침에는 김어준의 겸손입니다 뉴스공장 출연을 했는데, 그래서 이 세 분의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정청래 의원의 출마 선언문의 또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당정청 원보이스,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년 당청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아니겠죠. 심지어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가 준 충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에 어땠고 앞으로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재 어떤가가 중요하죠.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코스피 5천 되는 날 왜 했냐? 그게 찬물을 끼얹었냐? 5천이 될지 몰랐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 전날.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불철주야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대복 사실 이제 당청간 혹은 당정청간 엇박자가 난 일들이 좀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마 이제 신민기 변호사는 손가락을 꼽으면서 자라락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게 그 정도면 그렇지 않은 물밑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피 5천 내가 될 줄 어떻게 알았냐. 이제 저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좀 특이했어요. 일단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약간 네. 들으면서 헛웃음이 좀 나오는 게 네. 이 정치라는 게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서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원팀 원보이스로 자기가 잘해왔다. 비교적 당대표를 또 도전할 만큼의 지금까지 그래 잘해왔다라고 좀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럼 결과는 네. 왜 당정청 원팀이면은 왜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왜 민주당은 지선에서 패배해가지고 왜 지금 이 어려움을 네. 겪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나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전 요것만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대표 시절에 여당 대표인데요. 사과를 제 기억에 3번 했습니다. 3번이나 했나요? 그러니까 합당 때. 아, 그리고 합당 때 전준철 했고. 특검 또 했을 때. 예, 예. 한 번도 지금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사과도 여러 차례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여당 대표가 사과만을 그렇게 3번 정도 할 정도면은
아니, 본인이 염치가 좀 있어야죠. 근데 인제 와가지고도 지금 연임 도전하겠다고 원팀으로 성공적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정말 혼자서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어, 아니냐. 좀 그렇게 어. 봅니다. 사실 그 사과한 횟수보다 그 이상으로 좀 많이 시끄러운 일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김민석 그 전 총리, 김민석 의원은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출마를 한 거잖아. 그래서 당정청 관계가 괜찮았으면 내가 출마를 결심했겠나.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얘기를 종합하면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1년간의 당대표로서 당을 운영했던 사람, 그리고 당 운영의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선거 결과가 좋았다. 네. 민주당이 압승했다. 뭐 서울에서도 이기고 재보궐선거도 다 내주지 않고 이기고 이랬다면 아니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하는 거에 지금처럼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1년간의 사소했던 문제들까지도 다 살아가지고 이게 선거의 쟁점이 되고 공격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수성에 나선 거예요. 네, 그렇죠. 당대표를 연임하기 연임 도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성을 하는 것보다 수성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지켜야 되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에 그런 잣대 앞에 서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억울하다고만 하면 안 될 거고, 거기에 어떤 오해가 있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이런 점이 오해고, 내 진이나 혹은 내 의도나 혹은 실제 내 퍼포먼스도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 그러면 앞으로의 당 운영은 지난 1년과는 이렇게 다를 거다. 근데 정청래 대표 출마의 변을 들어봐도 지난 1년간의 당 운영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똑같이 이제 선명한 개혁을 얘기하고 검찰 개혁 완성, 언론 개혁 완성, 뭐 정당 개혁 완성 얘기하면서 보안 수사권 뭐 국물도 없이 폐지하겠다고 얘기하고 1인 1표제, 뭐 당원 주권 얘기하고 그러면 지난 1년간 당 운영했던 거하고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당인데.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네. 매우 중요한 그런 평가의 관문을 앞에 두고 있는 여당인데 근데 많은 여당의 구성원들은 집권당이 이렇게 당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기조도 저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런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비전을 제시해야죠. 내가 지난 1년간은 이렇게 당 운영을 했고 그건 약간 과도기로서 이런 그런 한계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고 또한 성과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겠다. 근데 바꾸겠다는 게 없어요. 하던 거 그대로 하겠다. 네. 그러면 지난 1년간의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저분은 왜 나올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출마 선언을 유심히 좀 기다렸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면서 연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근데 제가 어쨌든 그 눈이 밝지 못해서 못 찾는 건지 아무리 그 출마 선언을 들어보고 읽어봐도 거기서는 연임에 도전하는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더 선명한 개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은 그런 방식으로 이 개혁의 피로도를 높일 때가 아닙니다. 국정의 성과를 내야 되고 보안 수사권 문제, 검찰 개혁 문제만 하더라도 마무리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똑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글쎄 저는 그래가지고 여당 본인은 대통령 얘기를 한 30번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과 이 당정 간에 어쨌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방금 생각났는데 그 전준철 특검 이후에 네. 그 사진 쓰지 말아라. 네. 그때도 사과를 또 선거 했죠. 경선 선거 때 후보들 대통령. 캠프에 네, 다 사진 쓰지 말아라. 보냈죠. 근데 그거 공문 또 철회하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때- 외에도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 네. 발언이 이미 다 종결을 한 발언이고요. 네. 또 최근에 전북 가가지고 또 소외론을 또 자극했던 발언도 네. 어떻게 본인이 저래놓고서 원팀이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이거 내 집이야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황당함을 넘어서서 좀 이제는 좀 기괴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김보미 후보가 모 방송에서 책임 정치 파괴범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금 완전히 정청래 대표가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보시면요. 한국 정치가 왜 엉망이냐. 정청래, 장동혁, 조국, 이준석 이 대표 4명 중에 유일하게 지금 책임진 사람이
조국 전 대표예요. 어. 정치적으로는. 물론 뭐 어. 다른 걸로 또 사고를 쳤지만은 어쨌든 자기 직에서 내려온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려온 사람이 조국 전 대표밖에 없는데 이 세 분의 정치인들이 조국 전 대표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책임 정치가 얼마나 지금 파산 상태에 이르렀는가 정말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대 1, 뭐 3대 1, 2대 1로 공격해서 맞으니까 아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수성하는 입장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도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전직 당대표로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아프다고 내뱉는 순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약자가 되고 그걸 이제 동정심을 자극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리한 전략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 당 대표였던 분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 그게 어울립니까? 그렇죠. 그것도 집권 여당의 그리고 대표였는데. 정청래 대표라는 정치인의 스타일이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뭐 입 바른 말 다 하는 분이 갑자기 약자 코스프레 하니까 그것도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은 계산된 그런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또 얼마 있으면 돌아서 가지고 바로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네. 본인 특유의 그런 모습을 전 드러낼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글쎄요, 뭐 본인 스스로는 지난 1년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출마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당원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공항에도 한번 안 불렀죠. 거의 명시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속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부조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당정 일치, 그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키겠다, 책임지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기면서 나오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출마를 안 하는 게 정답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은 네. 이거는 비단 민주당에서뿐만이 아니고 네. 어떤 당이 여당이 되든 간에 임기 초에 이런 상황은 굉장한 불편함을 초래해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겨도 힘든데 이겨도 힘들어요. 네, 당정 네, 관계가. 네. 지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본인의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출마 선언문과 그 이후에 출마 선언 직후에 하는 인터뷰들에서 계속 기존에 본인이 해왔던 거를 계속 새로운 논란거리로 또 언급을 해서 또 새로운 논란을 촉발시켜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합당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논란 당시에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싱크에도 나왔듯이 5,000피 한날 합당 폭탄 선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자기까지 그 만나는 자리에 있었다. 정확히 그 이상 어떤 멤버가 있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 자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 이게 사실 그냥 연기를 또 모락모락 피우는 거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도 아니 그거를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홍익표 수석이나 강득구 최고위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설이 돌긴 했었는데 청와대에서 정리한 것은 합당 문제는 그러니까 통합은 그러니까 원칙론에서 원론적인 그 대통령의 뜻은 통합이지만 시기 절차 방법은 그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청와대가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아마 당시에 정리가 됐었을 거예요. 이런 논란인데 왜 자꾸 다시 던질까요? 아니 그거를 얘기 안 하기로 한 거면 끝까지 안 해야죠. 그 만났던 사실도 다른 두 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정청래 대표가 확인을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얘기 안 하겠다. 네.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저거는 차라리 얘기하려면 다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라면 아예 만난 사실 자체도 얘기하지 말든가. 네. 더군다나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이 당시에 김민석 총리로 일각에서 의심하고 추정하는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 네. 뭐 그걸 가지고 또 여러 뭐 공격도 하고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은 뭐 그거 가지고 공격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텔레그램은 그러니까 그게 페이스북에 잘못 이현주 올린 최고위원이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손톱만 그것도 나왔고, 그렇고 그리고 강덕구 최고가 페북에 올렸던 네, 것도 페이스북에 비싹한 메시지. 예. 그런 마당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슬쩍 그 만남의 사실을 흘려가지고 뭔가 이제 본인 지지층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의 책임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처럼 보여요. 굳이 그것도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로서 지난 1년간 있었던 일, 대통령하고 뭐 독대했던 사실도 얘기는 안 하지만 얘기를 했던데, 그걸 말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그게 책임감이죠. 그게 여당 대표다운 모습이고. 근데 슬쩍 흘려가지고 사람들의 막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십을 생산할 만한 그런 자락을 깔아두고서 내용은 얘기 안 하겠다. 그거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대를 그렇게 여러 번 했는지도 이제 좀 확인해봐야 될 대목이긴 한데. 태어나서는 아니겠죠, 설마. 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만 했다는 설마 진짜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당대표일 때 정말로 대통령과 그렇게 따로 만나게 여러 번이라면 아니 그렇게 여러 번 만났는데도 그럼 그랬단 말이야? 라는 얘기도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만나서 원팀이 됐으면 선거 왜 지냐고요. 아, 그러니까 결과 책임이니까 자꾸 그 얘기로 물타기 해봐야 의미가 네. 없고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대통령 팔아서 좋은가요? 장사 잘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전 이게 왜 대통령 팔이라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미 합당이라는 건 끝난 이슈예요. 네. 아니 그때 당시에 지금 정청래 대표 보세요. 검찰 보안수 사건도 숟가락을 갈아서 칼 만드니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거의 불도저 스타일로 밀어붙인 스타일 아닙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정청래 대표를 멈춰 세운 사건이 그 합당 이슈예요. 근데 그 합당이 왜 멈춰섰냐? 당시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명분도 실리도 절차도 다 위반됐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스탑된 거거든요. 본인이 더 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멈춰 쓴 거고 사과한 겁니다. 머리를 수그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승복을 하고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대통령 팔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거 정신 차릴 거는 거의 평생의 요원하다. 저 그 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요. 정청래 대표가 입만 열면 파는 게 뭡니까? 1인 1표. 네. 당원 주권주의 아니에요? 네. 그럼 당원 주권주의인데 왜 합당할 때 당원들한테 뜻 안 물어봅니까? 아니 당원 주권주의라면서요. 그럼 당원 주권주의는 나 표 될 때만 그냥 잠깐 이용해 먹는 꽃감 항아리예요? 그리고 뭐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는 나를 따르라. 당원 주권은 짐이 곧 먼저다. 거의 이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청래 대표는 말과 행동이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이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에서는 이 사람 만나면은 돈 언제 줄게? 투자율 15%씩 매달 줄게. 근데 돈은 안 들어와. 한 2달은 넣어주고 3달 때부터 입금이 끊기는 걸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속이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사기를 치는 거죠. 국민들 앞에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달라서 이걸 이준석 식으로 표현하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양머리 걸어놓고 이재명 대통령 맛집 걸어놓고 안에서는 그냥 김어준 음식과 조국 음식하고 정청래표 맛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한두 번 하면이야 우리가 그냥 속아 넘어주고 웃으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한평생에 지금 대표하면서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느냐. 전 이 합당 문제도 더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안 좋을걸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 이 합당에 대해서 지난 그 1월에 있었던 이 만행을 다 계속 낱낱이 밝힐 거기 때문에 이거 본인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요.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김어준 씨하고 둘이 막 플레이하면서 제가 현란하게 잘 재밌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합당 이슈 딱 터졌을 때 제가 매블쇼에 나가가지고 이 말을 했다가 욕을 무지 먹어서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 그랬냐? 첫 번째 MC가 저에게 질문을 해서 네. 제가 한마디로 규정했죠. 아 이거는요 정청래 당권 조국 대권 플랜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럼 제 말이 어느 정도 오늘 입증되지 않나요? 정청래 대표가 당권에 지금 연임 도전하니까 네. 그때는 제가 욕을 먹었지만 지금은 정청래 대표 당권 맞죠? 네. 그리고 조국 대표 플랫폼 뭐 네. 진보 진영의 무슨 뭐 주자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청래 당권 조국 대권 제 이야기가 6개월 전에 했던 얘기가 네. 맞다라는 걸 오늘 본인들이 자백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아니 그래서 이제 이 하도 정청래 의원이 어제 이제 출마 선언 직후에 출연한